만기 때가 됐는데 집주인분이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는 줄 알았고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분이 하려고 하신다고 연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만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뭐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시고 어쨌든 연장이 됐어요. 집이 안 팔려서 그냥 한 1,000만 원 인상해가지고 아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첫 번째 낙찰받았던 물건은 물거품이 돼버렸지만 그렇죠. 그 집보다 저는 이 집이 수익률은 당연히 훨씬 좋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훨씬 좋죠. 그리고 그 집은 돈이 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 위치도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럼. 그리고 여기는 지상층이잖아. 아 그렇죠. 구독자분들이 이제 제가 그래도 반지하를 맨날 나오니까 네. 반지하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느낌도 되게 아 맞아요. 요즘 반지하도 너무 경쟁이 너무 세요. 근데 반지하는 반지하거든요. 네, 맞아요. 지상층이 좋아요. 맞아요. 지상층이 당연히 좋지. 6층이더라도 지상층이 좋아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탑층이랑 반지하랑 거의 같은 레벨 아니냐? 라고까지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혹시라도 이런 데 집에 거주해야 돼. 6층 살래? 반지하 살래? 그럼 6층 살죠.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제약의 요건이 그쵸. 없다면 당연히 6층 사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상층이 좋지 라고 생각이 좀 갖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그럼요. 이게 훨씬 더 낫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더 깨끗해요. 임대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취소가 됐지만 더 좋은 물건의 기회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쵸. 선생님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선생님은 진짜 좋은 회사 계시잖아요. 절대 안 잘리는 회사. 근데 회사에 별로 뜻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기보다는 회사는 좋은 회사고 사실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럼. 되게 회사에 대한 애정은 많아요. 사심도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제 일신상이든 뭐 제 가족이든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지금이야 제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이러면 회사가 저한테 급여도 주고 하지만 만약에 진짜 세상 일 모른다고 제가 뭐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에 항상 얽매이고 싶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처음에 부동산 제 집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집 보는 게 재밌고 땅 보러 다니는 것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공부를 계속 하게 되고 투자 이력이 꽤 있잖아요. 아파트 투자도 경험이 많이 있으시고. 좀 했죠 좀. 그래서 제가 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많아서. 경험 좀 물어봐도 돼요? 시작을 한 거는 언제쯤 하신 거예요? 시작한 건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하고 1층에 전세를 살았었는데 금천구에 독산도 나홀로 아파트 1층 좀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그게 한 몇 년 전쯤이에요? 그 5년 전이네요. 5년. 올라갈 때 시작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뭐 집을 산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예. 아, 그전엔 전혀 부동산에 대한 아예 게 없었던 거네. 네. 집 알아보러 가는데 막 남구로역 이런 데 빌라 알아보러 갔었거든요. 진짜 우울했어요. 너무 어둡고 막 이런데. 그리고 신림동 그 다가구촌 2층 막 그런데 내가 지금 선생님도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한 거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돈이 얼마 있는데 대출도 아예 개념이 없어가지고 돈이 얼마 있는데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이 가격에 많은 전세를 찾다 보니까 그런 거밖에 안 나오네. 그게 1억 정도였어요. 전세 1억으로 찾을 수 있는 집을 먼저 그쵸. 신혼집으로 찾았던 네. 거보다 다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근데 금천구에 1층이 좀 싸니까 1층이 좀 싸죠.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1층에 양가 부모님 좀 도움을 받아서 1억 5천짜리를 잘 구했어요. 전세로 네, 시작을 한 거네. 25평 방 3개짜리. 좋은 거 있네. 근데 수리는 안 돼 있었고 이런 집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수리의 기술을 하나씩 연마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부터 이제 뭘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내 재능을 좀 찾은 거네. 관심사를. 그쵸.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만기 때가 됐는데 집주인분이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럼 2002년 산 거네? 16년, 18년 정도 된 거네? 그쵸. 18년까지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분이 팔라고 하신다고 연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놨다고. 집 보러도 안 와요. 만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뭐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때는 진짜 자동 연장 뭐 이런 걸 몰라가지고 부동산에 완전 아무것도 몰라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불인이 시절이 있었어요. 네,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뭐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어쨌든 연장이 됐어요. 집이 안 팔려서 그냥 한 1,000만 원 인상해가지고 아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때 막 이제 집값 오른다 뉴스 엄청 나오니까. 그래서 기존 집은 1억 5천 했는데 1억 6천에 재계약을 한 거네. 그래서 2년을 더 산 거네. 아니 2년 안 살았어. 딱 연장하는 순간 네. 아 집 사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마음 불편함과 서름, 집주인한테 휘둘리는구나. 맞아요. 그 생각도 하고. 그때 당시는 막 이렇게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10년 이상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맞아, 있었으면 맞아. 좋겠다. 나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집을 샀던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뭐 세입자로 들어가면 집주인이 파는 거랑 금액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자꾸 마음 불편할 것 같다는 집 생각이 보여주는 것도 막 짜증나고. 그렇지. 난 나가야 되는데. 아 맞아요.
그렇다고 그지같이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하고 환기시켜놓고 음. 막 밖에 있다가도 문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네. 그거 좀 싫다. 그때부터 책을 되게 엄청 많이 읽었어요. 좋은 세입자다. 그래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남한테 피해는 주잖아. 집주인이 잘 되면 결국 저도 잘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는 막 지금처럼 막 임대차 3법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집주인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줬어야 됐고. 공부해야겠다. 아, 그쵸. 공부해야겠다. 라고. 그러면 18년부터 시작을 한 부동산 수업도 들었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40만 원 내고 부동산이란 뭔가 막 이런 수업도 들었어요. 용적률이 뭔가 막 이런 거 공부하고 기본부터 다졌네요. 진짜 기본부터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수업도 듣고 책도 보고 실거주로 생각을 한 거네. 그쵸, 실거주로 이제. 실거주로 한 게 집을 처음 산 거예요. 그쵸, 샀죠. 그 생각은 좀 안 했어요. 청약을 해야 된다거나. 그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 이름으로 청약을 해놓은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청약을 막 신혼부부 특공으로 많이 넣었는데 갑자기 파리 대책이 터지면서 5년 이내에 재당첨이 안 되는. 뭐가 당첨됐었어요? 이게 예전에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14년도, 15년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아예 나한테는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기회가 없는. 그거는 옵션이 아니었네. 그쵸.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편했네. 보통은 경주를 막 따지거든. 아,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했다는 생각이 드네. 그쵸. 자연스럽게. 네. 근데 저도 지금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부하는 단계가 다 똑같아요. 집 살려고 알아봤다가 안 되면 청약 알아보다가 안 되면 재건축 재개발 알아보다가 구축 이렇게 사는데 저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어쨌든 청약은 안 되니까 회사 근처 가까운데 이렇게 알아보자 해서 네. 엄청 돌아다녔죠. 그래서 그때 산 게 나랑 같은 네, 그때 아파트 18년도에. 나보다 비싸게 샀겠고 그랬죠. 하나를 샀을 거 아니야. 그때 처음에. 하나 샀죠. 대출 만당 받아서. 그쵸. 대출 다 받았죠. 막 음. 신용대출도 받고. 그래서 그냥 4억대에 샀어요. 4억대. 선생님이 진짜 좋은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4억 전세 돈 빼고 나머지 한 2억여 원을 그쵸, 대출을 담보대출 받는다는 받고. 게 사실 되게 큰 돈이. 요새는 되게 작은 돈이 맞아요. 돼버렸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큰 돈이야. 손 떨리는 짓이. 손이 막 벌벌.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거 처음 받아봤거든요. 아, 막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때 시작하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과열이다 그런 얘기가 당연히 맞아요. 슬슬 나올 때였다고 막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막 신용대출까지 다 껴가지고 대출을 그래서 잘 그랬죠. 결과죠. 네. 사서 이제 수리 다 하고 이제 네.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진짜 좋았어요. 그 집 살 때 저희 앞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진짜 좋았다고 하는데 뷰도 그게 좋고 살기 좋아. 맞아요. 지하철도 멀지 않고 맞아. 그래서 그럼 생각해보면 좀 겹쳤네. 겹쳤어요. 저희 기간이. 같이. 그래서 제가 왜 미리 몰랐을까 이 생각 엄청 많이 했어요. 동은 다르겠는데. 그렇죠.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3동. 3동. 나는 1동이었으니까. 1동 로얄동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거기 근데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잖아요. 2년 살았어요. 딱. 왜 또 이사? 좀 시세가 또 올랐나 보네. 시세가 또 올랐기도 했고 근데 항상 저는 이게 정책이나 이런 막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게 저를 만들어서 좀 옮기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청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네. 이제 처분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사이에 돈도 좀 모았고 바로 옆에 선생님 또 돈을 금방금방 모으잖아. 월급이 또 엄청나니까. 아니에요. 월급은 진짜 작습니다. 월급 많고 시간 많은 회사는 없어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닌데 어느 정도가 또 생겨가지고 그 옆에 동에 하나 더 샀죠. 같은 아파트를 같은 하나를 아파트. 더 샀네. 전세 끼고 산 거. 전세 끼고 샀죠.